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파기되자 즉각 한미동맹에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거짓말 논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어제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미국이 이해했다고 설명했지만 미국 실무 책임자가 거짓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한미동맹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일이 지난 24시간 동안 벌어진 겁니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통화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I actually spoke with my South Korean counterpart this morning.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미국이 동맹국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했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미 국무부도 별도 논평을 통해 중대한 동북아 안보 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인을 반영한 것이라며 날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도 두 차례 논평을 냈습니다. 한일 간 이견 해소를 희망한다고 밝힌 뒤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수위를 높인 겁니다. 미국은 청와대 관계자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미국이 이해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채널A에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미국과의 사전 이해나 소통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공감대가 형성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신뢰가 손상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I think there's already a lot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at worry about President Moon and how committed he is to the alliance. 미 행정부 안팎에선 이번 결정이 결국 한국의 부메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 한미일 안보협력체 훼손이 결국 한미동맹 훼손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한입니다. 네, 청와대가 다급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섰고 또 미국 문화에서는 강력한 비난 방식은 당신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청와대를 겨냥했기 때문입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급히 미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유승진 기자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에 관한 미국의 반응이 전해지자 청와대는 미국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어젯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미국도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는 어제 첫 설명과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청와대는 미국의 실망스러운 반응은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미 간에는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주과는 수시로 소통을 했고 특히 양국 NSC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양국 NSC 사이에 이 문제로 7, 8월에만 총 9번의 유선 협의가 이뤄졌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미국과 달리 일본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일본 측의 대응은 단순한 거부를 넘어 우리 국가적 자존심까지 훼손할 정도의 무시로 일관했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습니다. 외교부는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한일 정보협정 종료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청와대는 한일 정보협정 종료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얼마만큼 한국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이번 파기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환영할 결정이며 또 조국 후보자 살리기라는 주장을 펴는 거죠. 반면 민주당은 특히 조국 살리기라는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 정도 판단을 야당이 한다면 정치 안 하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를 누가 가장 반기겠습니까? 북한의 김정은 만세를 부를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될 것입니다. 조국 후보자 의혹을 덮기 위한 물타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엄청난 반발과 비난 여론이 문재인 대통령도 꽤나 무서운가 봅니다. 정말 꼼수를 쓴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종료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해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국 구하기 꼼수란 지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 정도의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참으로 이 양반들이 국익과 정략적 이해를 혼동하고 구별하지 못하는 저차원적인 생각을 하는구나. 민주당은 경제보복으로 먼저 신뢰를 깬 것은 일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책임 역시 일본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입니다. 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는 오늘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투자금 10억 5천만 원과 사립재단인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이 점점 나빠지는 데다가 대학생들이 촛불 시위까지 예고한 오늘 승부수를 던진 것입니다. 먼저 안보겸 기자 리포트로 조 후보자의 발언 들어보시고 이후에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푸른색 파일을 들고 카메라 앞에 섭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부적절 투자 의혹이 제기된 사모펀드 처분 계획을 밝혔습니다.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일가가 웅동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고 국가나 공익재단에 맡기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사장직에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3분 남짓 입장문을 읽는 동안 조 후보자는 다소 긴장한 듯 손을 떨거나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항일 독립 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인재 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각종 의혹에 가짜뉴스라고 맞서다가 사과도 해명도 없이 발표한 펀드와 학교의 사회환원이라는 조 후보자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그런데 입장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딸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장 큰 사회적 논란이었는데 애써서 비켜간 거겠죠. 계속해서 이상현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전처가 위장이혼 의혹을 부인하더니 동생은 웅동학원의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어머니에 이어 조 후보자 본인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3분 남짓 입장문을 읽어내려갔지만 딸의 의혹에 대해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미 딸의 인턴 활동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인턴십 참여에 후보자와 배우자가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인턴 기간 논문 지도 교수는 정반대로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호자들이 그냥 나보고 개인적으로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하게 된 거예요. 시민들은 딸의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입장 발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나친 신상 털기는 자제해야 되지만 따님에 관한 그런 의혹은 어느 정도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고 어쨌든 청문회를 열어서 딸의 입학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소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오늘 조국 후보자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고 자신도 한때 이사로 있었던 학교재단 웅동학원을 사회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경남 창원에 있는 이 학교재단은 애물단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주연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가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한 웅동학원은 빚이 많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과 동생 전 부인이 공사비를 달라며 소송을 했는데 이사장으로 있던 조 후보자 부친과 모친 모두 변론도 하지 않고 패소해 웅동학원에 100억 원대의 빚을 남겼습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재단 소유 토지를 담보로 사채 14억 원을 빌리면서 2차례 가압류 결정도 내려졌습니다. 재단을 빚덩이로 만들고 책임을 회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 후보자가 학교재단 환원을 말했지만 권한이 없는 사람의 발언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 환원은 이사회 결정 사항인데 조 후보자는 재단 이사회 등 관계자들과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이사회 관계자는 이사들이 조 후보자 측 권리 포기 사실을 방송이나 아름아름 소식을 듣고 알았다며 일절 상의가 없던 사항이라 황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사회환원 쇼를 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자유한국당은 기부 모드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조국 후보자가 내놓겠다고 한 것은 웅동학원 외에도 사모펀드도 있죠.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가족들끼리만 만든 가족펀드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소식은 최선 기자입니다. 2017년 7월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에는 모두 6명이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건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의 10억여 원 투자가 전부였는데 나머지 3명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출자된 14억 전액 그리고 출자 약정을 맺은 사람들도 후보자의 가족과 후보자의 친처남 및 그 두 아들입니다. 1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에 조 후보자 가족만 참여한 것으로 100% 가족펀드인 겁니다. 처남은 이 가족펀드를 운용하는 투자운용사 코링크에도 5억 원을 투자해 주주로 있습니다. 조 후보자의 오촌은 코링크의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갖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펀드회사 운용사인 주식회사 코링크의 5억 원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모펀드의 투자. 가족펀드 정관에는 출자약정금 3분의 2에 해당하는 출자자 찬성으로 회사 재산을 분배하고 정관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투자자가 운용사의 투자 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놨는데 후보자 가족의 입김이 투자에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네, 문제의 가족펀드는 투자금 거의 대부분을 가로등 전멸기 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투자한 뒤 얼마 뒤에 청와대가 이 회사의 사업 영역인 스마트 가로등을 언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1년 만에 이 회사의 납품 실적은 2배로 뛰었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으로만 구성된 사모펀드는 2017년 8월 가로등 전멸기를 만드는 A업체에 13억 8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은 스마트 도로 등 스마트 시티 산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이고 신성장 동력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전멸기는 스마트 도로 조성에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2월 부산에서 스마트 가로등을 직접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A업체의 관급 공사 납품 건수는 2017년 8월 이후 늘어나 2018년에는 2배 가까이 급증했고 정부의 스마트시티 언급 이후 수주 건수만 171건에 달합니다. 업계에서는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저희 생각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좀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나 하는. 제가 지금 신기할 정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또 이 업체는 올해에만 대구, 경남, 강원 등 전국 각 지자체에 납품했습니다. 업체 소재지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매일 수직 과실을 받거든요.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도와주고 하면 뭐 승승장구하겠습니까? A업체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투자받은지 몰랐다며 영업활동에 조 후보자의 조자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논란은 조국 후보자의 딸 부분입니다. 딸의 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입니다. 2번이나 낙제했는데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것.
학생들은 선정 방식이 이상하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학교 정문에 학생들이 대자보를 붙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유급을 받고도 어떻게 3년간 장학금을 받았는지, 학사 학위가 취소되면 이학 전문 대학원 입학도 취소되는지 학교 측에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대자보엔 학생과 졸업생 44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급을 2번이나 당했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학점을 1점대 받으면 날아오는 것은 학사 경고장이지 장학금 증서가 아니거든요. 총학생회도 장학생 선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성적과 집안 형편에 따라 이과대학이 추천한 학생에게 주던 장학금이 조 후보자의 딸이 받은 3년 동안만 추천 없이 특정 학생을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빨리 대학 공부를 포함한 의전원을 포함한 관계 기관들이 조속히 사실을 밝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영표 내려와! 장영표 내려와! 조 후보자 딸의 연구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불거진 당국대에선 학생들이 논문 지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을 했습니다. 총학생회도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호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했던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도 학생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는 지금 이 시각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혜란 기자, 뒤에 학생들이 많이 모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는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 800여 명이 모였는데요. 오후 6시부터 시작돼 2부에 접어든 집회에서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자유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는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교정을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0학년도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은 고려대 입시 전형 과정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실적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학내 곳곳에는 조 후보자 딸의 이른바 금수저 스펙의 불공정함을 따지는 현수막이 나붙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안녕들 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붙은 대자보에는 대학원생들에게 고작 2주짜리 연구실 인턴을 왜 안 했느냐고 반문하는 형식으로 논문 작성 경위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입니다. 공정한 규율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충격을 받았었죠. 편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입학 취소와 같은 징계 처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이자 딸 조모 씨가 대학원에서 공부한 서울대에서도 잠시 뒤 촛불 집회가 열리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조 씨의 장학금 수혜 과정을 비판하면서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조 후보자의 딸이 환경대학원을 쉬어가는 정거장으로 여겼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이죠. 조 후보자는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3일 청문회를 주장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이민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여당 대표가 조국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 후보자에게는 좀 더 겸손하고 진솔하게 의혹을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진솔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26일까지 청문 일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27일 이른바 국민청문회로 알려진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국당과의 청문회 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자 민주당은 기자회견 형식의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름을 국민청문회로 붙였는데 조 후보자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셀프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팬들만 모아놓고 셀프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루만 그냥 때우면은 되는 거다. 이런 쇼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충분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당이 청문회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 3일 개최에 대한 제안을 받아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인사청문 절차는 늦어도 다음 달 12일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조국 후보자의 승부수지요. 재산 환원과 관련해서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조 후보자 이제 선택을 한 건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걸로 보십니까? 네, 대선 후보도 아니고 네. 장관 후보자가 검증 중에 재산 환원을 한 건 이례적인데요. 조 후보자는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 이제 사회로 환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직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뭐 딸도 어떻게 못하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아픈 손가락인 재산 문제를 국면 전환 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5년 전이죠.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관 예우로 번 돈 11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지만 결국 낙마했습니다. 일단 10억 원 안팎이 되는 사모펀드 투자금 사회 환원한다 그랬는데 네. 이 결정으로 좀 성난 민심이랄까 이렇게 좀 다독여질까요? 네, 보통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환원은 네. 뭐 불로소득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제 아니면 이해 충돌 같은 경우로 이루어졌는데 네. 조 후보자가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상황에서 왜 환원하는지 이 설명이 부족합니다. 또 문제의 핵심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모펀드 투자 과정이 적절한가인 만큼 환원과 별개로 이에 대한 해명은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제 조국 후보자의 분위기가 좀 바뀐 건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바로 오늘 금요일 오후를 골라서 이런 입장을 냈다. 이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지금이 국면 전환의 적기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연일 쏟아지던 검증 공세 잠시 무뎌진 상황이고요. 네. 또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라는 대형 이슈도 터졌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보다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기 전에 네. 성난 여론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만 보면은 누가 봐도 이제 사퇴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제일 궁금한 거 청와대는 진짜 겉으로 하는 얘기 말고 진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는 물론이고 여당까지 나서서 대선 주자급 방어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적합하다는 여론보다 지금 보시는 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오차의 범위 안에 있지만 그 안에 네. 숫자가 좀 높네요. 네, 5% 정도 높게 나오는데 특히 가장 취약한 2030 세대 반발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자칫 조국 후보가 밀리면 정권 자체가 밀리고 레임덕이 올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 대선 때 공정과 정의 이런 가치를 내세웠는데 타격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촛불과 함께 대통령에 당선됐기 때문에 촛불이 상대방에서 나온다는 것. 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조치로 반대 여론을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모습이군요. 네, 지금 고려대에서는 한창 진행되고 있고 지금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많은 학생이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바로 사모펀드 학교 재단 문제도 아닌 딸의 논문과 진학입니다. 네. 고려대와 서울대에서 특히 고려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 역시 기회가 균등하고 과정이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롭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20, 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 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70대는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의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숙명여고 쌍둥이의 시험 문제 유출 사건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 나온 쌍둥이 자매는 검찰이 근거 없이 기소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시기 어린 모함을 받았다는 주장인데 이동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티셔츠 차림의 여학생 2명이 잇따라 법원 청사로 들어섭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이던 아버지와 공모해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입니다. 외부 노출을 꺼릴 것이란 관측을 비껴간 자매는 재판정에서도 떳떳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숙명여고에서 퇴학 처리된 자매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망설임 없이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을 통해 직접 증거 없이 추측과 의혹에 기초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시 피고인들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자매가 직접 네라며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앞서 아버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력으로 1등을 한 것인데 시기 어린 모함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한 셈입니다. 다만 아버지의 1심 재판부는 딸들과의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시종일관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보인 자매의 주장이 아버지의 재판과는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시신이 몸통만 한강에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죠. 장대호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대호가 성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강 몸통 시신 살해 장소이자 장대호의 직장이던 모텔을 경찰이 다시 찾았습니다. 장대호의 살인 혐의뿐 아니라 추가 범죄 혐의를 밝힐 단서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1시간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 경찰은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초소형 카메라와 메모리 카드, USB 등을 여러 개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장대호가 지내던 모텔방에서 찾아낸 겁니다. 초소형 카메라는 장대호의 옷가지 안에 부착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장대호가 참혹한 살해 장면을 따로 기록해놓거나 모텔 CCTV 영상 등을 삭제한 뒤 빼돌렸을 가능성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현장 조사에서 찾아낸 USB 등에서는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성관계 동영상도 여러 개 발견됐습니다. 장대호와 신혼미상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범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경찰은 압수수색을 거쳐 성관계와 영상 촬영 등의 불법성이 있는지를 가려낼 계획입니다.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거나 그걸 통해서 자존감을 찾는 이런 이상 심리를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USB 등이 본인 것은 맞지만 특별한 내용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일단 장대호에 대해 살인과 사체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오늘 검찰에 송치하고 추가 혐의는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관악구의 다세대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경찰 순찰차가 출동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흰색 옷을 입은 신고자를 따라 골목길로 올라가고 잠시 뒤 경찰 감식반을 태운 승합차도 도착합니다. 서울 관악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젯밤 11시쯤. 연락이 끊긴 걸 걱정해 찾아온 여성의 아버지와 오빠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안방에서 발견된 여성의 몸엔 흉기로 인한 상처와 다량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6살 아들은 질식사 상태로 발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집안에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타살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가능성을 확인하는 한편 숨진 여성의 남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건 못 되겠어요. 그때부터 내가 감춘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이요.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모자의 시신을 내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만취한 화물차 운전자라고 해도 이렇게 무모할 수 있을까요?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유턴에 역주행을 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화물차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멈춰섭니다.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습니다. 다른 차량들은 이 광경을 보고 비상등을 켠 뒤 급정거합니다. 화물차는 갑자기 유턴을 하더니 반대편 차선에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터널 안에서 3.5톤 화물차가 역주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건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출동한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45살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6% 만취 상태였습니다. 3km 정도 역주행했지만 다행히 다른 차량과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안에선 소주 2병이 발견됐습니다. 한 병은 비어 있었고 나머지 한 병도 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경기 가평의 한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산 뒤 운전 중 술을 조금씩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제 양양터널 근처에 있는 졸음쉼터입니다. 이 씨는 이곳에서도 차를 세운 뒤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았습니다. 수치도 많이 나왔을 뿐더러 전력이 있으니까 대신 또 역주행까지 하고 그랬으니까 다른 거는 좀 처벌은 세겠죠.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폐지와 고무를 수집하는 가난한 노인들의 생명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 방화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여인숙 앞에 등장한 남성. 자전거를 끌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더니 골목 밖으로 나온 뒤에도 여인숙 건물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불이 난 걸 발견한 주민들이 다급히 달려가지만 남성은 구경만 하다 슬그머니 빠져나갑니다. 여인숙에 불을 지른 용의자로 긴급 체포된 62살 김모 씨입니다. 경찰은 골목이 90m 길이로 자전거로는 1분 안에 지날 수 있는데 김 씨는 이곳에서 5분 넘게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화재 현장을 다시 찾아 경찰과 소방관들이 붐비는 모습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한 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 씨는 방화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47년 된 낡은 여인숙에서 난 불로 70, 80대 노인 3명이 숨졌는데 모두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은 노인 빈곤층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채널A 탐사보도팀이 보도한 봉천동 탈북모자 사망 사건은 우리 사회 복지의 벽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숨진 집안에 음식은 고춧가루뿐이었죠. 오늘 모자의 부검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굶어서 숨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서연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서울 봉천동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고 한성옥 씨와 아들 김군. 집안에는 텅 빈 간장통뿐 아무런 음식이 발견되지 않아 아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물이고 뭐 음료수고 노는 사람은 없고 딱 고춧가루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100원짜리 종류 하나도 없이 이렇게 사다 갈 수 있나.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 정도가 심해 특수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원은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과수는 뚜렷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았고 약물이나 동물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살과 타살 흔적이 없는 만큼 한 씨 모자는 굶주려 숨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검 결과가 나옴에 따라 통일부 등과 협의해서 장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민단체는 가난 때문에 세상을 떠난 한 씨 모자의 명복을 비는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탈북 모자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숙제를 안겼습니다. 뒤늦게나마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이서연입니다. 작년 감사원은 용인 씨가 특정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해서 입주를 시작했는데 학교나 도로 같은 기반 시설도 당초 약속과는 다른 상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김윤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00세대가 입주한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이 단지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용적률 특혜를 받아 1,000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현재 시행사 대표 등을 조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시행사가 전횡을 일삼고 있다는 게 아파트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당초 약속한 토지 개발 계획이나 일정을 마음대로 바꿔 학교나 도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을 증축하고 근데 앞으로 그 상업지구나 이런 주택단지는 해서 많은 세대가 이제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죠. 대신 인근 초등학교를 증축해 학생을 수용했는데 24개 학급이 48개 학급으로 2배로 늘어나면서 기존 학부모도 새로 아이를 보내야 하는 입주민도 불만이 큽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토지세를 1년째 내고 있지만 정작 대지권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제약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내 명의로 등기가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고 있다는 얘기. 이 부당한 이 절차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입주를 허가한 용인시는 뒤늦게 시행사에 기반시설을 조속히 설치하고 대지권 미등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사는 입주민들에게 재산상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합니다. 행사하시는 거에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법적으로도 뭐로도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고 법조계의 해석은 다릅니다. 토지가 모두 정리되기 전까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반 시설도 대지권도 미비한 상태에서 시행사와 용인시가 입주 절차를 밀어붙이면서 주민들은 반쪽짜리 아파트살이에 내몰렸습니다. 해당 시행사는 조합의 문제였다고 해명하지만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등 다른 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조합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여러 건의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등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에게는 지옥의 관문이 있습니다. 5km 전투 수영 훈련인데요. 5G 기술을 통해서 생도들의 수영 패턴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남희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폭우 속에서 팔벌려 뛰기로 몸을 푸는 300여 명의 해군사관학교 생도들. 기본 운동이 끝나자 배열을 맞춰 힘차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생도들의 손목에는 스마트워치가 채워져 있습니다.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워치가 생도들의 위치와 심박수, 수영 패턴 정보까지 전달합니다. 훈련 중 생도의 맥박에 이상이 생길 경우 안전요원들이 더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는요, 시야가 가려서 수영 훈련을 하기 많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안전을 더 꼼꼼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어떤 컨디션으로 수영하면 그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더 쉽게 알 수 있어서 좀 더 안전하게 훈련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로 5G를 적용한 무인수상정은 생도들의 훈련 모습을 해양훈련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맨몸으로 쉬지 않고 3시간 가까이 물살과 싸우는 전투수영 훈련이 보다 과학화된 겁니다. 생도들에게 맞춤형 수영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AI 기반의 교육훈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회사는 KT와 손잡고 5G 인프라를 구축해 첨단 해상훈련이 가능한 스마트 캠퍼스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남입니다. 프로야구 LG 투수 류제국이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구단은 몸 상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뒷말이 무성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그제 21일 기아전 선발로 나선 LG 류제국. 홈런을 포함해 안타 5개로 석점을 내준 뒤 3회 일찌감치 물러납니다. 그런데 이 등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오늘 전격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구단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은퇴를 결정했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LG에 입단해 그의 승률 1위에 올랐던 류제국은 지난해 허리 수술을 받고 올해 선발 로테이션에 복귀했습니다. 갑작스런 은퇴 선언을 두고 최근 불거진 사생활 관련 루머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LG 구단의 류제국 루머와 관련해 경위서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오전 경위서를 받은 KBO는 언급된 몇 가지 사생활 관련 문제는 징계 대상이 아니지만
도박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규약 위반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O는 유재국이 은퇴를 선언했지만 복귀 가능성이 있는 만큼 원칙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의 아들이죠. 이정후가 역대 최소 경기 500안타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최다 안타 1위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상 첫 부자 안타왕이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키움 이정후가 날카로운 스윙으로 안타를 때려냅니다. 개인 통산 500번째 안타, 369경기 만에 나온 기록으로 역대 최소 경기 기록입니다. 고졸 신인으로 데뷔 3년 만에 달성한 기록, 팬들은 그를 타격 천재라 부릅니다. 뿌듯하고요. 좀 더 그 별명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타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21세로 역대 최연소 500안타 기록까지 함께 세웠습니다. 아직도 성장하더라고요. 과연 야구선수 이종우를 봤을 때 25 이후에 더 얼마만큼 할 것인지 그게 더 궁금하더라고요. 이정후는 시즌 안타 158개로 최다 안타 선두로 나서 안타왕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난 1994년 196개로 최다 안타 타이틀을 차지한 아버지 이종범과 함께 사상 첫 부자 안타왕 기록도 노려볼 만합니다. 지금 뭐 타격 1위를 하고 또 최다 안타 도루 이렇게 세 개 부분에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세 부분에 좋은 결과가 나오라고 생각하고 바람의 아들 아버지를 따라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쓰는 바람의 손자 이정후. 아버지 이종범의 수건이었던 시즌 200안타 기록 달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늦여름과 초가을이 공존하는 날씨는 이번 주말도 계속됩니다. 주말 내내 햇살도 좋겠고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해가 지면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밤에는 강원 영도 북부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는데요. 단시간에 요란하게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아침에는 곳곳에 가시거리가 1km 안팎의 짙은 안개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가 29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소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으니까요. 외출할 때 양산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있는데요. 꽤 많은 양이 쏟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가을 날씨를 전망했는데요. 이번 가을은 변덕스러운 기온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10월과 11월은 가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겠고요. 태풍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는 벼룩을 잡으려다가 한미동맹이라는 초가삼 간에 불이 붙어버렸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깬 것인데 오히려 워싱턴에서 더 큰 불만이 터진 거죠. 한국의 몰이해다, 또 거짓말이다. 옛날 같으면 미국이 물밑 외교 채널로 표시했을 텐데 이젠 인내심이 말라버렸다는 뜻입니다. 북일중러 외교가 무너진 지금 이제 믿었던 한미동맹마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